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문단의 일문단. 예술은 재현의 기술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다. 이는 플라톤이 예술관이 들어간 말로 세계를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로 구분하는 그의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플라톤에게 가지적 세계는 우리의 지성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 즉 실제인 에이도스가 있는 세계이다. 반면 가시적 세계는 우리 눈으로 지각이 가능한 현실 세계로 이 세계는 가지적 세계를 모방한 재현이자 환영이자 이미지에 불과하다. 일문단은요, 플라톤의 예술관과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플라톤은 가시적 세계의 사물들을 에이돌론으로 부르며 에이돌론은 에이도스의 성질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서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구분한다. 에이콘은 사물을 만드는 주체가 건축가나 장인처럼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에이도스의 성질을 가능한 정확하게 재현한 좋은 이미지이다. 반면 판타스마는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이 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하여 재현한 나쁜 이미지이다. 즉 모방한 것을 다시 모방한 사본의 사본에 불과하다. 사본의 사본, 부정적인 표현이 되겠죠. 플라톤은 판타스마를 에이도스의 성질이 없는 가짜, 사이비라는 말로 시뮬라르크라고 부르며 예술이 시뮬라르크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플라톤은 특히 회화는 화가가 실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들이 실제라고 믿도록 기만하는 사이비 기술이며 이러한 기술로 그려진 작품은 본질에서 멀어진 무가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문단은요, 에이도스의 성질을 반영한 정도에 따라 나뉘는 에이돌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반플라톤주의 철학자 들레즈는 플라톤이 원본의 성질을 재현한 정도에 따라 원본과 사본 시뮬라르크로 위계적인 질서를 부여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플라토시 사유에는 주체가 이성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폭력성이 내재해 있다고 비판한다. 다시 말해 플라톤은 원본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들어 진짜 유사와 가짜 유사를 구분짓고 시뮬라르크만을 무가치한 것으로 폐기했다는 것이다. 산문단은요, 이성을 기준으로 대상의 위계를 반영한 플라토시 사유를 비판한 들레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밀라르크가 모방을 거듭하면서 본질에서 멀어진 가짜라고 주장하는 플라톤과 달리 들레즈는 사물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들레즈에 의하면 시뮬라르크는 주체의 판단과 상관없이 돌린된 존재로서 원본과 사본의 시뮬라르크에 대한 우위를 부정하는 역동적인 힘이 있다. 그 힘을 반복을 통해 실현되는데 시뮬라르크를 반복해서 생성할 때 드러나는 모든 차이가 바로 시뮬라르크가 실제로 지닌 의미 그 자체이다. 이렇듯 시뮬라르크를 긍정하는 들레즈에 의하면 예술의 목표는 예술가가 플라톤 사유에서 벗어나 가장 일상적인 반복에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예술작품을 생성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술이 주체의 판단에 의해 가치 없는 것으로 폐기되지 않고 존재 가치를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레즈는 예술의 모방이 아니라 반복할 뿐이라고 선언한다. 사문단은요, 반복을 통해 실제로서 사건 의미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시뮬라르크에 대한 들레즈의 긍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문단의 일문단. 철학자 장 보들리아르는 현대사회는 미디어와 광고가 생산하는 복제 이미지로 만들어진 세계라고 말한다. 보들리아르에 의하면 플라톤 이래 원본과 이미지의 경계가 분명했던 서구 근대 사회에서는 복제 이미지가 단순한 복사물에 불과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실제보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것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현대사회의 이미지를 초가실제라고 부른다. 이 초가실제가 바로 보들리아르가 말하는 시뮬라르크이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 사실보다 현실처럼 믿는 영화 속 이미지나 실제한다고 믿는 상품 속 광고 속 캐릭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자, 1문단은요. 보들리아르가 말하는 시뮬라르크인 초가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들리아르는 시뮬라르크가 산출되는 과정을 시뮬라시옹 현상이라 부르며 시뮬라시옹 현상으로 모든 실제가 사라진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시뮬라시옹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시뮬라르크는 그 자체로서 실제를 대신한다. 우리가 실제보다 시뮬라르크를 더 실제라고 믿고 그것이 사물의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모든 영역은 뇌파하여 사라진다. 이때 뇌파라 무한히 증식하여 재생산된 시뮬라르크들이 원래 실제를 지시하던 기능과 가치를 잃어버려 실제와 시뮬라르크 사이의 경계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들리아르는 시뮬라시옹 현상의 예로 쥐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만화 주인공 미키마우스를 든다. 미키마우스는 다양한 미디어에서 반복되면서 쥐를 지시하던 기능과 가치가 사라졌고 사실상 쥐와 별개의 존재가 되었다. 다시 말해 실제 쥐와 미키마우스 사이의 경계는 붕괴되었고 미키마우스는 모델이었던 실제 쥐보다 오히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초가 실제가 되었다. 자, 이 문단은요. 시뮬라시옹 현상과 뇌파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러한 시뮬레이션 현상은 오늘날 우리 문화 현상이 되었고 예술의 영역까지 확장된다. 보들리아르는 오늘날 예술 작품이 시뮬레이션 현상에 의해 도처에서 증식하면서 예술이 가지고 있던 미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술이 일상적 사물에 가까워지고 일상적 사물은 예술에 가까워지면서 미적인 것은 비미적인 것과의 변별성을 잃고 내파되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들리아르에 의하면 예술가가 전시장에 깃발, 청소기, 식탁 등과 같은 일상적 사물을 두고 예술을 논하는 등 모든 것이 미학적인 것이 될 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게 되며 동시에 예술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그 자체를 부정하고 청산한다. 즉 예술 그 자체가 내파되어 사라진 상태가 된다. 보들리아르는 이러한 현상을 초미학이라 부르며 예술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극도로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고 역설했다. 산문단은 일상적 사물과 예술 사이의 경계의 붕괴에 따른 초미학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선지 3번입니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철학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당 철학자와의 시뮬라르크에 대한 관점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정답은 3번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1번은 오류를 증명한 게 없었어요. 2번에서는 시뮬라르크가 사라지는 현상이 없었었죠. 그리고 4번에서는 시뮬라르크가 진입 문제점이 없었고요. 새로운 예술관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각각 틀린 부분 X 쳐넣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번이 너무 정확한 선지로서 딱 답이야, 정답이야 손을 흔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정답은요 3번이었습니다.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가지적 세계에 있는 본질은 에이도스와 에이돌론은 구분된다. X. 가지적 세계에 있는 본질이 에이도스, 에이도스를 가시적 세계에서 모방한 것이 에이돌론입니다. 에이돌론은 다시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 기본적인 내용을 봤을 때 5번은 틀린 예시가 되겠고요.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1번부터 4번까지는 맞는 선지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요. 선지 5번이 되겠습니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18번과 19번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 음료 회사로부터 캐릭터 제작을 의뢰받은 A는 실제 상품을 베낀 초안을 그린 후 이를 변형한 첫 캐릭터를 그렸지만 음료 회사는 첫 캐릭터의 상품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A는 첫 캐릭터를 의인화한 최종 캐릭터를 다시 그렸고 음료 회사는 최종 캐릭터를 담은 광고를 반복하여 반영했다. 이후 최종 캐릭터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선정되는 등 실제 상품보다 사랑받는 인기 캐릭터가 되었다. 자료 1은요. 모든 실제가 사라진 보들리아르의 생각과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2. 가구장인, 장인이라고 하면 에이콘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겠죠. 가구장인 B가 자신이 만든 의자를 본떠 직접 그린 의자 1은 예술성을 인정받아 미술관에 전시됐다. 화가 씨는 의자 1을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자 2를 그린 후 다시 이를 변형한 의자 3을 그려 전시했다. 그러자 B는 의자 1의 모델인 실제 의자 0으로 전시했고 평론가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원본이라고 흑찬했다. 이후 예술가들은 깃발 책상들을 그대로 전시하고 예술을 논하는 현상이 각국 미술관에서 일어났다. 자, 그럼 자료 2는요. 보들리아르가 이야기한 예술의 영역이 일상의 사물까지 확대되어서 그 일상 그 자체가 일상의 사물이 모두 다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상황이 되었죠. 자, 근데 보들리아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문제를 풀러가 봅시다. 자,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들레즈와 달리 플라톤 A가 그린 첫 캐릭터를 모방을 가득한 가짜로 여길 것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플라톤과 달리 들레즈는 초안, 첫 캐릭터, 최종 캐릭터 사이에 드러나는 차이를 실제로서의 지닌 의미로 여길 것이다. 맞는 선지입니다. 들레즈와 달리 보들리아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최종 캐릭터가 실제를 대신한다고 여길 것이다. 시뮬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보들리아르와 달리 플라톤은 의자형이 실제보다 우월하다고 여길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플라톤은 실제가 가장 우월한 본질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볼까요? 플라톤과 달리 들레즈는 의자 3이 의자 1을 우위를 부정하는 힘이 있다고 여길 것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정답은요. 선지 4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에 것은 설명을 했으니 생략하고 문제를 바로 풀러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요 4번이었어요. 4번부터 우선 설명을 해볼까요? 보들리아르는 자료 1이 인기 캐릭터가 된 최종 캐릭터라는 초과 실제가 맞는 얘기고요. 앞부분은 맞아요.
자료 2의 의자 1이 예술성을 인정받은 순간에 초미학 상태가 되었다고 보겠군. 자, 여러분 초미학 상태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술이 내파된 상태고요. 미적 가치가 파괴된 상태. 즉 예술의 범주가 일상의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예술적 가치가 사라진 현상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의자 1이 아니라 의자 0이 인정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선지 1번. 플라톤은 자료 2의 B. 자, B는 가구장인이 만들었으니까 에이도스라고 볼 수 있겠죠. 긍정적으로. 만든 의자와 달리 자료 1의 초안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한 나쁜 이미지라고 보겠고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선지 2. 플라톤은 자료 1의 A가 그린 캐릭터들과 자료 2의 C가 그린 그림들이 모두 사이비 기술로 그려진 것이라고 보겠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3번. 들레즈는 자료 1에서 첫 캐릭터에 대해 음료회사가 한 혹평과 자료 2에서 의자 0에 대한 평론가들의 극찬에는 모두 대상의 가치를 재단하는 폭력성이 내재해 있다고 보겠군. 그렇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원본이 제일 우월해 라고 하는 위계적 질서를 잡는 것이 폭력적인 것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5번. 보들리아르는 자료 1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실제 상품과 광고 속 캐릭터 간의 경계가 자료 2의 각국 미술관에는 일상사물과 예술작품 간의 경계가 내파된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겠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선지 4번입니다. 가와 나에 담긴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이 가와 나를 옆에 적어두었습니다. 가, 들레즈는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반복할 뿐이다 라는 이 반복이란 가치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나, 보들리아르는 예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극도로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예술의 영역이 일상까지 확장되면서 예술의 가치가 사라진 현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합쳐서 추론을 하면요. 정답은 선지 5번이 되겠어요. 가의 반복을 통해 위계적 질서에서 벗어난 예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나는 증식을 통해 그 어떤 것도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게 된 예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담겨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전부 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서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러분 가와 나의 핵심을 끄집어내서 추론까지 이어가는 것 중요하니까요. 핵심 잘 끄집어내길 바랍니다. 정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21번은 문제가 정답이 무엇일까요? 1번이었네요. 자, A는 평하거나 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사람들은 흔히 내 글이 관념적이라고 말한다에서도 평하거나 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지 2번 볼게요.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말로 나타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선지 3번. 확인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선지 4번. 무엇을 부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적절하지가 않겠어요. 선지 5번. 말리는 뜻으로 타이르거나 꾸짖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요. 정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